예, 세계 정신은 오늘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중국과 미국 무역 분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은 뭐 별로 신통치 않군요. 하노이 쇼크, 북미 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다가 뭐 또 악재는 같이 나온다고 MSCI에서 또 이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죠. MSCI 지수가 글로벌 그 인덱스 펀드들이 추정하고 있는 뭐 참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MSCI 지수 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약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을 높이겠다. 올해 점차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3단계로 현재 5%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되어 편입되어 있는 비중을 20% 5%씩 늘리겠다는 거죠.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장 영향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 악재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물론 국내에서 추정하는 보도들입니다. 시장에 지금 악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짜로 악재인가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차이나 A 지수 비중을 이제 높인다라는 것은 이머징 마켓 자체에서 본다면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만만한 한국 시장 비중을 줄여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아마 국내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인가 뭐 또 다른 정권사들도 주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군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악재죠. 이 5%에서 20% 늘리는 건 4배로 늘린다는 건데, 중국 비중을 4배로 늘리면은 그 돈이 싹 빠져나가면은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맞느냐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어제 날짜로 그 해외 보도를 보면은, 월가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이 영향이 얼마나 될까를 분석을 했는데, 중국 시장으로 이제 새로 들어갈 돈이 한 80조 원 정도로 추정한다. 5% 20% 늘리면은 그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프레시 인플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군요. 이머징 마켓 시장 안에 있는 걸 자금을 이래 옮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이 거리로 들어간다. 신선한 수혈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서 좀 빼가지고 중국 시장으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뭐 펀드들이 뭐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부 수혈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체만 온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두려운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이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뭐 여러 번 경우가 이런 그 벤치마크 변경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느냐? 오히려 그런 분석을 함으로 해서 공포감에서 시장이,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마구 팔고, 아예 지수 변경도 있기 전에 미리 막 움직인단 말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영향을 좀 줬지,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별로 그거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지도 않고 있었다는 보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계획의 보도만 나올 때 잠깐 이슈화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는 호들갑을 떠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인플로 자금들은 진짜로 언제 움직일까? 이미 선행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스마트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글로벌 해외 그 투자 자금은 미리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눈치채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마트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있는 거죠. 영리한 돈, 야가 빠진 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변경이 맨지막 그 변경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일 자금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증거가 어딨냐고.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미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그 A증시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20% 올라가 있습니다. 비중을 20% 늘린다니까 벌써 20%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마니가 미리 가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신문에 그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약발 다 끝났다.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속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빠른 트레이드들이 뉴스에 재빨리 팔아치우면서 이런 뉴스 나올 때는 공포에 또 매도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국내 증권사 분석 그 자료를 제가 뭐 대충 하나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지 않습니다. 언뜻 봤는데 어떤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되면 한 2조 5천억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군요. 2조 5천억 외부에서 80조 원이 들어온다는데 그게 중국 상하이 들어간다는데 구태여 한국에서 2조 5천억을 빼가 그리로 갈까도 뭐 그건 막연하게 엿장수 마음대로 추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뭐 자기 개싱입니다. 개싱. 금감원에서 뭐 이것을 예의주시한다 그러는데 뭐 예의주시를 하면 뭐 그것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2조 5천억 정도 설사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할 일은 뭐냐? 그 자금을 국내 기관 투자가가 받아주면 됩니다. 시장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나빠져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자금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간다면 그 공백을 우리 자금이 메워주면 시장 영향이 없을 거 아닙니까? 2조 5천억. 국민연금만 1년에 100조씩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 그 근로자들이 연금을 이제 넣어달라고. 그 100조 중에 90조를 채권을 사고 안전하다고 채권을 사고 3% 연율 3%짜리 채권 삽니다. 안전하다고. 채권이 뭐 안전하나요? 파산하면 없어지는데. 그리고 10조를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그 주식 중에서 국내 주식을 1조 사고 국내 재미없다고 해외 주식을 9조 삽니다. 매년. 그러면 돈을 그 빠져나가는 돈을 국내 주식을 사면은 얼마든지 커버가 되고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지요. 시장이.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냥 관찰하겠다. 예의주시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할 것도 뭐 없습니다. 그런 예의주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정도.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사례로서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 물론 제한적으로 맨 처음에 초기에는 뭔가 싶어서 놀라서 좀 떨어진 적이 제한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단기적으로였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뭐 별로 익숙해져서 학습 효과가 돼서 별로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그러면은 그래도 악재니까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수급을 더 중시하느냐,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을 더 중시하느냐, 투자의 패턴에 따라서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뭐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전략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국 주식 비중을 높이느냐? 바로 저평가이기 때문이죠.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또 펀더멘탈로도 중국이 많이 위축돼 있죠. 수출도 뭐 많이 막혀 있고 관세도 많이 두드려 맞아서 억제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풀린다 이거죠. 그리고 풀리면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충격을 받아서 펀더멘털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MSCI 지수 비중을 높여서 인덱스 펀드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무역 여건이 개선된다라는 신호죠. 그러면은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28년도 왜 나빴습니까? 중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파편 맞아서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럼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가 우회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도 당연히 따라서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그게 수혜를 받는 한국 시장에도 외부 인플로우, 신선한 프레쉬 인플로우가 한국 시장에도 당연히 따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리한 자금들이. 그 들어오는 돈보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이런 거 팔고 떠나는 자금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뭐 그 영리한 트레이더들의 개성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많을지 이게 더 많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투자자는 그러한 자금의 흐름의 영리한 개성보다는 모르니까 사람들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펀더멘털에 이 방향을 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번 그 MSCI 지수 변경은 중국 시장에서 호재고 한국 시장이 악재가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호재일 뿐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도 호재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트레이딩가요? 투자자인가요? 어느 편인가에 따라서 이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